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정말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딱 고만고만한 지지율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 몇 주의 시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끌어모을 수 있는 지지율은 전부 다 끌어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남아있는 건 친문 세력의 지지율인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면 초과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진작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식의 분위기를 인지하고 벌써부터 손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정청래 의원과 조계종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갈등조차도 정청래 의원의 큰 그림 중에 한 가지였다. 빅 플랜 중에 한 가지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요즘 들어서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조계종 스님들과 정청래 의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28년 만에 전국 종파로부터 자그마치 5,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타겟이 지금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조계종에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불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 이 문제를 건드렸던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몇 차례나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문화재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등산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사찰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국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진정한 의미의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공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사유지이고 그리고 7% 정도는 사찰의 소유입니다. 애당초 그 땅 자체가 누구 땅이었던 거예요? 사찰 소유였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강제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정부에서 개방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그게 정청래 의원의 특징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를 친 겁니다.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매표소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합리적입니까, 선생님? 공인 김선달도 아니고요. 저 얘기를 불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황당한 얘기죠. 아니 우리 땅이었던 것을 정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개방을 시켜가지고 국가와 합의해가지고 통행료를 얼마를 받기로 법률로 다 지정을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정청래가 등장을 해가지고 봉이 김선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그냥 단순하게 황당한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정청래가 건드렸던 사찰이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였던 겁니까? 해인사였던 겁니다. 해인사에 뭐가 소장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세계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 또한 마찬가지로 해인사에 있어요. 한마디로 국보급 아니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던 곳이 해인사인데 그 해인사를 정부에서 강제로 개방을 시켰던 겁니다. 그것만 놓고 봐도 사실 정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그 해인사를 지칭해가지고 정청래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조계종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에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민주당에 찾아가가지고 정청래를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우리의 정청래 의원님 그거를 받아들이셨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하러 사과를 해야 되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승려 대회를 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던 것이고 그때 예고가 됐던 것이 올해 1월 21일에 열렸던 것이죠. 아니 적으로 둔다라고 해도 상대를 봐가면서 적으로 둬야지. 적으로 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두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조계종을 적으로 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으로 뒀으면 그거를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이거는 뭐 하나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봉이 김선달 이런 식의 모욕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적으로 둔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지금 민주당의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국회의원 35명이 조계종에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제서야 정청래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조계종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사과문을 낭독하셨어요. 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정청래 이 인간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청래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관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다라는 거죠. 하필이면은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정청래가 선택한 단어가 뭡니까? 이핵관,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단어 자체가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창 국민의힘에서 내용이 커지고 있었을 때 무슨 뭐 이준석의 이핵관이냐 윤석열의 윤핵관이냐 그거를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정청래가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이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거죠. 지금까지 정청래는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청래가 간파한 것 같아요. 이재명을 가지고서는 대선 승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낙선이 된다. 정청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처럼 정청래 또한 똑같이 그런 식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정청래가 선택한 건 뭐냐? 이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그냥 알을 박아야 되겠다. 이거를 선택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고민정이 됐거나 김남국이 됐거나 이런 친구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빠른 정청래가 그대로 간파한 것이죠. 야, 이거 지금 이재명으로 가서는 대선 승리할 수가 없겠다. 분명히 이재명이 낙선할 것이다.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계속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했다. 인생사 참 힘들다. 이러다 또 잘리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민주당을 사랑한대요. 끝까지 민주당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눈치 빠른 정청래가 이재명과는 선을 긋고 그리고 민주당에게 친문 세력이 장악할 민주당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조계종을 건드리고 조계종을 더 분노케 하는 것 이게 과연 선거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전체가 지금 사과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놀랍게도 친문단체가 아니라 친조국단체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두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정청래 의원이 평상시 친분이 있었던 친조국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시위를 지금 주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재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끌어모을 수 있는 지지율은 다 끌어모았습니다. 남아있는 건 친문 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친문 세력이 됐거나 이낙연이 됐거나 별로 그렇게 호응해주고 있지 않죠. 심지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가지고 친문 세력들을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눈치 빠른 정청래 같은 인간들은 또 저런 짓거리까지 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이재명이가 답답하겠습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불교 문제가 됐거나 지금 뭐 친문 문제가 됐거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장도 문제까지 남아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뭐 한두 개 해야지 어디서부터 손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첩첩산중으로 지금 논란이 쌓여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상으로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하산하는 거 남아있는 길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